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취임 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3박 6일 외교 일정이 드디어 내일 시작합니다. 도쿄로 먼저 가서 일본 정상 만나고 거기서 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납니다. 자, 동시에 같은 날 이 대통령 친서를 든 특사단은 중국으로 향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잡겠다는 건데 미국은 내심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측이 반중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우리 대통령실은 반중 문서 확약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자, 대통령실 미국이 강하게 나올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반중에 대한 입장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미 공동성명에서 문서 적시를 요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입장이 종래보다 조금 더 터프한 게 있다며 그러한 기대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덴마크 대사를 지낸 칼라 센즈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의장은 이번 회담 의제로 중국 영향력에 맞서는 방안 모색을 꼽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미중 양다리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이젠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문화된 문서로 남기진 않을 전망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채널A에 미국이 반중 입장을 명확히 요구하더라도 문서 확약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반중에 대한 확답은 무리한 요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미국 요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 때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는데 이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여전히 미국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기 구매, 기업 투자도 요구하고요. 조민기 기자입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진행 중인 협의라며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 우리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했지만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의 완전한 개방에 합의했다고 표현하면서 이견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농축산물 개방이 의제로 오를 수 있음을 밝힌 겁니다. 다만 위 실장은 농축산물 개방 논의 때문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미국으로 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무기를 사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기 구매, 기업 투자도 미국의 요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중국을 가게 될 특사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친서를 든 이 전직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야당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중국 특사단을 발표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이 동행합니다. 이들은 대통령 친서를 가져갑니다. 양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대통령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특사단 방중 일정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미국 순방 기간과 겹칩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25일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다음 날엔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 주석 경주 에이펙 초청이 친서에 담기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나는 건 트럼프인데 눈치는 시진핑 눈치를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한 줄타기, 무모한 물타기 중단하고 선택하십시오. 한편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안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풀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일본 같이 갈 줄 알았더니 미국에 갔어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 어제 직항이 아닌 경유로 급하게 미국 워싱턴을 향했죠. 대통령이 내일 가는 일본은 아예 건너뛰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급하게 간 게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거다,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별거 아닌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매일 상황이 터지고 있고 미국이 들들 볶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들 볶고 있다. 뭘 그렇게 미국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내놔라, 줄 서라. 우리에게 더 내놓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줄 서라는 거죠. 뭘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내놓으라는 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농축산물인데요. 대통령실은 지난달 관세 협상 때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당시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농산물 100% 개방됐다고요. 실제로는 구체적, 명시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쌀과 소고기 개방 요구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거죠. 투자도 지금 더 하라는 거죠, 미국에? 네, 맞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에게도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관세 협상 때 미국 상호 관세를 낮추면서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미국은 이거 말고도 기업 투자를 더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역시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라고요. 한국 돈으로 약 132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더 내놔라는 받고 줄 서라는 뭐예요? 네, 줄 서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중국에 기웃대지 말고 확실하게 미국에 줄 서라는 겁니다. 이번 순방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한미 공동선언문인데요. 문안에서 조율 중인 대목 중 하나가 반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강성 공화당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친중 불신이 짙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 순방 기간 보내는 중국 특사단을 두고도 미 측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줄을 서라는 걸 뭘 어떻게 줄을 서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명시적으로 이 한미 공동선언문에 중국 압박 미국 기조에 동참하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때처럼 말이죠. 당시에는요, 대만 해협 문제뿐 아니라 중국 인권까지 거론하면서 중국에서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참 첩첩산중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네, 미국이 저희한테 많이 달라고 하죠. 그럼 저희도 그만큼 받아내겠다, 이런 전략은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도 아니거든요. 대신에 덜 주는 게 목표입니다.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은 못 건드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민간 기업 투자 하긴 할 거고 방위비도 올리긴 올릴 건데 최대한 적게 올려보겠다는 거죠. 앞서 리포트 보니까 이 미국의 줄 서라 이 요구도 상당히 지금 고민하는 것 같더군요. 네, 이 부분도요, 쉽게 물러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익적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 우리 국익에 한미 관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론적 수준이면 몰라도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특히 공동선언문처럼 문서화하는 건 더 곤란하다는 거죠. 이 출발도 안 했는데 분위기가 좀 살벌하네요. 네, 과거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대통령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홀대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대통령실 만반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약 약강이라 친중 이미지를 오히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받아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 이재명 대통령 출국하고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긴박한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한희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해명해왔지만 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오히려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정족수를 형식적으로 채우고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이 있는데 국무회의를 급하게 개최하고 5분 만에 종료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회의가 끝나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내란 방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오늘로 한 전 총리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관련 의혹 핵심은 이거죠. 통일교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와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가 받았나? 전성배 씨는 안 줬다. 김 여사 안 받았다. 하지만 특검은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교가 전 씨에게 샤넬백을 건넨 이틀 뒤에 전 씨 처남이 김 여사 자택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한 기록을 특검이 찾아냈습니다. 간 이유가 샤넬백과 관련이 있을까요? 송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 씨가 전 씨로부터 가방을 받아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관여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구속기간 동안 전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물건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자택 아크로비스타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샤넬백을 건넨 걸로 지목된 건 2022년 7월 5일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7월 7일 전 씨 처남이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유 전 행정관은 가방을 매장에서 신발로 교환했습니다. 특검은 평소 김 여사와 교류가 없는 전 씨의 처남이 가방 전달 직후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 여사를 상대로 이 경위를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만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내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 김 여사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는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후보 4명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떨어지고 탄핵 반대 후보만 2명 남은 겁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결선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당대표 후보자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모두 반탄파 후보들입니다. 4명 후보 중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결선 투표 도입 후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된 건 처음입니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내부 총질자 정리를 강조한 장 후보를 겨냥한 듯 통합을 강조했고, 장 후보는
김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을 부각하듯 미래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달려다가 우리 동지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힘을 대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우리 당을 지킵시다. 국민의 힘을 분열하라고 할 것이지 내부 통계자를 정리하고 달릴 대응을 할 것이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두 후보는 내일 오후 5시 40분 채널A 전체 방송 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올해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6일 새 당대표가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최고위원도 탄핵 반대 반탄파가 더 많이 선출됐습니다.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후보가 당선됐고 다만 찬탄파 후보도 2명 선출되면서 최고위원 선거를 거쳐 3대2 구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최고위원은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양향자, 청년 최고위원은 우재준이 선출됐습니다. 찬탄 대 반탄 2대3 구도로 당선된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 순이었습니다. 찬탄파인 양 후보는 12.7%로 3위에 올랐습니다. 찬탄파 김근식 후보는 0.16%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4위 김재원 후보에 밀렸습니다. 반탄파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찬탄파 후보들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년 최고위원에서도 찬탄파 우재준 후보가 반탄파 손수조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 당선자들 모두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맞서서 싸우라는 여러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령을 이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두겠습니다. 민주당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대로 정밀 타격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고 우리의 미래를 살려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함께합시다. 당대표가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신임 지도부는 반탄파와 찬탄파가 7대2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아는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손인혜 기자 나와 있는데요. 결선이 사상 최초라면서요. 네. 자,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누가 당선되는 겁니까? 네, 승부는 한동훈이 가른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들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이 반탄파 후보인데요. 다른 점을 딱 하나만 꼽자면요. 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태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 전 대표 측도 껴안자고 하는 반면 장동혁 후보는 몰아내자고 말해왔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동훈 지지자 입장에선 장동혁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김문수를 선택한다는 거죠. 친한계에서도 공공연히 그런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덜 미운 사람 찍을 거다. 김문수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네, 따져보겠습니다. 조경태, 안철수를 지지한 친한계 표가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가는 건 일단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선에 가면 김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많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면요. 친한계가 꽤 선전을 했습니다. 찬탄파, 반탄파 1대1 구도로 경쟁한 이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친한계 찬탄파인 우재준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이겼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75만 명 중에 16만 표 정도인데 즉 20% 정도는 갖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승부를 가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동혁 후보 측은 꼭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 무조건 유리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반대로 한동훈은 싫다,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당원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껴안을수록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표가 오히려 장동혁에게 온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한동훈이 승부를 가른다고 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이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존재냐, 지지세와 비토세가 크기가 가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죠. 워낙 이게 뭐 분당 이야기가 많던데 쪼개진다는 거죠? 진짜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분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로써 확실해진 게 있는데요. 바로 당대표는 무조건 반탄파라는 겁니다. 반탄파는 나갈 일이 없어진 거고 분당한다면 친한계, 찬탄파가 나가야 하는 구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찬탄파, 친한계 쪽이 당을 나갈 수도 있답니까? 물어보니까요. 절대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나가냐?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남아서 당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예전만큼 친한계가 똘똘 뭉쳐있지도 않기 때문에 막상 나갈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찬탄파로 볼 수 있는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외곽, 이준석. 넓게 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혁을 강조하지만 서로 연대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럼 뭐 분당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내보낼 수도 있겠죠. 당대표가 해당 행위로 징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원 당규에 개파 행위 금지를 넣은 게 그 준비 단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의견은 분분한데요. 먼저 107명이나 97명이나 똑같다. 어차피 소수야당이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당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똘똘 뭉쳐야 한다. 공천권도 없는 당대표가 함부로 누구를 잘라낼 순 없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탄핵 반대파가 당선된 만큼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당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야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에서 피해 여성의 집 주소가 담긴 초본을 발견했는데요. 며칠 동안 피해자를 미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오피스텔 건물로 흰색 SUV가 들어오더니 지하주차장 내부를 수차례 오갑니다. 한 여성이 지하주차장 안을 황급히 뛰어가고 남성이 바짝 뒤쫓습니다. 이후 남성은 혼자서 돌아왔고 차량은 오피스텔에 빠져나갑니다. 30대 남성의 범행 당시 상황으로 경찰은 여성이 퇴근할 때까지 남성이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사람들 다 알바합니다. 남성은 범행 30시간 만에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는데 인근 CCTV에는 남성이 맨발로 야산을 오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집 근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성의 집 주소가 담긴 주민등록 초본과 법원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가족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해 초본을 열람,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의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사흘가량 미행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여성의 신고로 남성이 앙심을 품고 범행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났습니다. 도주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건물 앞, 인천공항 세관 수사관들이 물품을 압수하고 남성 2명을 긴급 체포해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수갑을 찬 남성 1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세관 수사관들이 뒤쫓아가지만 따라잡지 못합니다. 남성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은 200m가량 도주 뒤 포착된 CCTV 영상에선 한쪽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어제 오후 2시쯤 마약 밀수 혐의로 충남 천안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세관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확인하던 중 달아난 겁니다. 세관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A씨는 차량을 렌트하는 등 인천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오자 하루 만인 오늘 오후 A씨는 인천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통역인이랑 변호인이랑 와서 그냥 자수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통보해서 세관 직원들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A씨 신병을 인계받은 세관은 마약 밀수,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어제 저녁 골목길에서 택시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길을 걷던 남녀와 운전자인 택시기사가 다쳤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멈춰서 있는 흰색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변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택시는 남성과 여성을 덮치고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채 멈춥니다. 바퀴 밑에서 빠져나오는 남성과 여성. 이 중 남성은 바닥에 누운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잠시 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운전자가 있는 걸 확인하고 앞으로는 못 빼고 뒤로 문 열어가지고 뒷트렁크를 문 열어가지고. 어제 저녁 6시 47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택시기사와 길을 걷던 40대 남녀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외벽이 찌그러지거나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에게서 음주나 약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변사 현장에서 숨진 남성의 목에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시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5명이 절도 용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 지하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2시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은 남성 목에 20돈짜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20여 분 뒤 과학수사대 직원 2명과 검시관 1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온 경찰 2명은 뒤에 도착한 이들에게 목에 금목걸이가 남아있어 금품을 노린 범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수사대 직원과 검시관이 숨진 남성의 사진을 촬영할 땐 금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경찰,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니 20분 만에 금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 등 5명은 동의하에 서로의 주머니 등을 수색했지만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즉시 보고했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리를 또 이탈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 좀 조사하고 CCTV 주변에 좀 있는지 한번 서치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 단속에 걸린 남성.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회유했는데요.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잡고 보니 177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치고 도피 중이던 수배자였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버립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꽁초를 줍더니 빗물바지에 버립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회유를 시도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현장을 벗어나려 한 남성. 돈을 주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현장을 피하고 계속 한쪽으로 이제 걸어 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남성의 반응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 남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77억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중국 대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투자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줬는데 피해자는 1,300명에 달합니다. 폭행 등 혐의로도 10차례 수배 대상에 올랐고 도피는 약 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남성을 상대로 사기 및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엔 일 마치고 시원한 맥주 떠올리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쯤이야 하고 매일 마셨다간 대장암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운 하루의 끝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 땀이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하루 일과 마치고 샤워하고 나서 그때 바로 맥주 찾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 끝나고 나서 마시는 맥주나 소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소주로는 한 병 정도 먹고 맥주는 한 2캔 정도 먹고. 하지만 이런 습관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을 분석한 결과 대장암에 가장 위험한 건 술이었습니다. 알코올을 하루 평균 30g 이상 섭취한 집단은 대장암 위험이 평균 64% 증가했습니다. 알코올 30g은 맥주 750ml 정도에 든 양인데요. 이런 맥주 2캔만 마셔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소주와 와인으로는 2잔에 해당합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도 발병률을 18% 끌어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DNA 손상이나 염증 면역 억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세포 면역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유제품 속 칼슘은 대장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을 줄여주고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뜨거운 날씨엔 피부 보호를 위해 선크림은 필수죠.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서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광민경 기자가 올바른 방법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선크림을 언제 바르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한번 바르고 안 발라요. 별로 잘 바르진 않습니다. 발라봤자 금방 또 땀으로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화상을 방지하려면 외출 30분 전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2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자주 다시 발라줘야 합니다. 자외선은 A, B로 나뉘는데 A는 피부 깊이 침투해 기미나 잔주름을 만들고 B는 표피에 흡수돼 화상을 일으킵니다. 선크림을 고를 때는 자외선 A 차단 지수인 PA, 자외선 B 차단 지수인 SPF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에는 SPF 50, PA3 플러스인 제품을, 간단한 외출은 SPF 20에서 30, PA 플러스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에 따라 무기 자외선 차단제,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도 나뉘는데 어린아이 등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무기자차, 백탁 현상을 꺼리면 유기자차가 적합합니다. 이 유기자차는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데요. 화학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여도 선크림은 꼭 바르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카페에서 오랜 시간 자리 잡고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특히 이렇게 더울 때면 리모컨까지 갖고 와 에어컨 온도도 맘대로 조절하고 카페를 내 집처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 업주들 고민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김동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남성이 멀티탭을 가져와 전자기기 3개를 충전합니다. 진상 카공족을 막기 위해 멀티탭 사용 금지 등을 안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자리를 비운 테이블도 눈에 띕니다. 어떤 손님은 꼬박 하루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7시였는데 그때 주문하시고 음료만 자리에 놓고 근데 자기 공부할 것도 펼쳐놓고 가는데 하루 동안 없거든요. 네, 그냥 자기 공부하면서 갑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더 황당한 사례도 올라옵니다. 커피 한 잔 시키고 집에서 가져온 에어컨 리모컨으로 매장 냉방 온도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삑삑하고 에어컨 리모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홀 쪽에서 학생 2명 손님이 직접 가져온 리모컨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주들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용 제한 시간을 두는가 하면 아예 충전 콘센트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주문을 제대로 한다고 이래서 와이파이를 없애면 부서지는 스타일 카페 가서 공부하시고 그냥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우체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 소포 접수가 25일부터 중단됩니다. 변경된 미국 관세 정책 때문인데요. 중단되기 전 소포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우체국 창구 앞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미국에 소포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 창구를 찾은 고객.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다음 주부터 중단된다는 소식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오늘 얼른 물건을 챙겨갖고 왔죠. 오는 25일부터 서신 편지를 제외하고 국내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 우편물 접수가 잠정 중단됩니다. 당분간 우체국에선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만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민간 국제 특송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큽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미국행 국제 우편을 중단한 것은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 우편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승인한 기관에서만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의 국제 우편망을 통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하여서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정부가 오늘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무제한으로 대중교통비 100%를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스레 무슨 돈으로 돌려줄지 재정 부담 우려가 생기는데요. 오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향하는 직장인 A씨. 계속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최근 K패스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10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었죠. 최근에 교통비도 많이 올랐는데 3만 원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교통비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어르신을 포함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현재 K패스를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 53.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환급률을 2030년까지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차가 있긴 한데 100% 환급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인 환급 방식과 예산 등은 미정이지만 환급 비율을 높인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 밖에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토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이 수면 위를 빠르게 다니는 소금쟁이 아시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 이 과학계에서도 여태 그 원리를 찾아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로봇을 이용해 밝혀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연구진들이 곤충의 형태를 한 작은 로봇을 물 위에 띄웁니다. 마치 소금쟁이처럼 생겼는데 외형뿐 아니라 실제 소금쟁이처럼 물 위를 걸어 다닙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무게 0.23g,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초소형 로봇입니다. 연구진은 이 로봇을 통해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소금쟁이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는지는 알려졌지만 자유자재로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원리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쟁이 다리 끝은 물에 닿는 순간 부채꼴처럼 저절로 펴집니다. 근육이 아니라 물속 환경의 탄성을 이용해 스스로 변형되는 원리라는 사실이 이번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탄성력 때문에 펼쳐지고 빼면은 표면 장력 때문에 오므라드는 이렇게 근육 없이도 구동이 되는 거죠. 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정부는 연구 성과가 앞으로 차세대 수상 로봇, 해양 탐사, 재난 구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K-팝 데몬 헌터스. 극장에서 열리는 싱얼롱 상영회도 북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떼창으로 노래를 따라하고 마치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콘서트장에 온 듯 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집에서만 즐겨보던 관객들이 이젠 극장에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1,700개 극장에서 이렇게 싱얼롱 상영회를 여는데 벌써 1000회차 상영분이 매진입니다. CNN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여름을 강타했다고 전했고 골드더비는 문화적 영향력 면에선 아카데미상의 가장 확실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매기강 감독은 인기가 믿기지 않는다며 넷플릭스와 소니 작품이지만 한국 아티스트가 만든 분명한 한국 콘텐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밤이 깊어가지만 나를 돌아봐 등 영화 곳곳에 90년대 한국 가요가 등장하는 배경도 설명합니다. K-팝의 모든 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부터 서태지 아이들, 듀스 이런 분들의 팬이어서 서태지님은 그 K-팝의 Father of K-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 just wanted to honor him in the movie. 속편 제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다친 게 열릴 수도 있고 이 영화에서 진짜 막 다 이루어진 거는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트로트처럼 한국의 뮤직 스타일을 더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앞서 보신 캐대헌 같은 K문화 열풍 영향일까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뉴요커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국문화원. 현지 시각 어제 이곳에서 한국 화장품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 300여 명의 뉴요커들이 방문했습니다. 성분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손등에 직접 발라보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팔꿈치까지 다양한 색조 제품을 시험해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한국 화장품을 미국 제품보다 덜 비싸면서도 효과가 좋은 이른바 가성비 화장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deserves to be so popular. It's like really effective and more on the long-term basis. 특히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연예인처럼 백옥 피부를 동경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You see all the K-pop idols, you're like, why is their skin so shiny? Like, we want to know their skincare steps. Oh, like with the K-pop idols being the face of the beauty brand, I think they're always very well done. 이 명동, 성수 등 한국의 주요 지하철역을 구현한 공간에서 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로드샵 화장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I'm like in the next stop and I'm in Gangnam now and going to get my treatment or getting a new skincare product. 뉴욕 내 유명 화장품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만 모아둔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입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K-뷰티가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이 비만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건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군 출신인 국방장관 못지않게 70대 보건장관도 팔굽혀펴기 100개와 턱걸이 50개를 5분 만에 해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바지 차림의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청바지를 입은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미 국방부 체육관에서 만나 새로운 도전 시작을 알립니다. The challenge is to do 100 push-ups and 50 pull-ups in any order you want in under 10 minutes. 시작과 동시에 두 사람은 격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는 5분 25초 만에 마쳤고 그보다 26살 많은 올해 71살인 케네디는 5분 48초 만에 도전을 성공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름을 따 피트 앤 바비 챌린지라고 이름 붙인 이 도전 과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비만 문제 등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 스스로가
직접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두 장관은 후속 타자로 숀 더비 미국 교통부 장관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등을 지명했는데 더비 장관은 12분 25초 만에 도전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지르고 망치까지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민이 소화기를 휘둘러 제압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공항 보안검색대 근처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번집니다. 놀란 승객들은 출국도 잊은 채 캐리어를 끌며 황급히 달아납니다. 그 순간 한 승객이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바닥에 쓰러뜨리며 제압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이탈리아 밀라노의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8살 남성이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공항이 일시 폐쇄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방화범을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마치 폭발이 일어난 듯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던 순간 갑자기 불붙은 드럼통이 튀어올라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염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소방관에 불이 옮겨 붙었고 놀란 동료들이 뛰어가 급히 불을 끕니다. 현지 시각 19일 베네수엘라의 한 화학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관중석 한쪽에서 날아든 수류탄이 폭발합니다. 놀란 관중 수천 명이 쏟아져 나가고 일부 관객들은 높은 난간에서 몸을 던져 탈출합니다. 화를 참지 못한 관객들은 장대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남미 축구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원정 팬들 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해 100명 이상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기는 1대1로 맞선 전반이 끝난 뒤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미 해군이 개발 중인 무인 함정 2척이 시험 운항 중 충돌했습니다. 강한 충격 탓에 함정이 위로 솟구치기까지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 떠있는 무인 함정 옆으로 다른 함정이 돌진합니다. 충돌 순간 돌진한 함정이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미 해군 소속 무인 함정 2대가 시험 운항 중 충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함정은 미 방산업체 경쟁사 두 곳에서 각각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함정 한 대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갑자기 멈췄고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다른 배가 와서 충돌했습니다. 미 해군과 두 업체 모두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수십 명의 승객들이 단체로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보안 요원들까지 나섰지만 싸움을 말리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각 18일 새벽 바하마에서 미국 마이애미로 향하던 크루즈선에서 승객 약 20명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한밤중 난투극에 놀란 승객들이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공개하며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현재 난투극의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치킨 등 음식을 먼저 차지하려다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눈시울을 붉히는 이 장소, 러시아 돕겠다고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했다가 전사한 북한군 영정 앞이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민심이 흔들리자 이를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부대 전사자 101명의 영정 아래에 공화국 영웅 메달을 하나하나 달아줍니다. 열사들의 초상 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메달을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아래쪽 낮은 칸까지 직접 메달을 단 뒤 흰 꽃을 바치고 묵념했습니다. 뒤이어 유족들이 영정을 어루만지며 통곡하자 김 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유족들과 고개 숙여 인사한 김 위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위로합니다.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 유해가 송환됐을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눈물을 참는 듯한 얼굴로 운구되는 관들을 바라봤고 나열된 관들 사이를 걷다 관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파병 부대원들을 위한 공연에서는 실제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건물 안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발사해 탱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야전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해 잠들기도 하는 등 전투 현장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겼는데 이를 바라보는 김 위원장과 군 장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북한이 전사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며 파병으로 인해 흔들린 민심을 다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가족들에 대한 위로,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한 체제 결속 이런 것이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살아 돌아온 파병 부대원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국가 표창을 수여하고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장군이요? 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 같다는 평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후자인데요. 이 자숙과 성찰은 없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의 자숙 또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인데 나오자마자 언제 출마하겠다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당혹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띄네요. 네, 이 비명계도 이 국정 운영의 짐이다. 또 친명계도 당내 조 전 대표의 발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사면으로 가장 곤혹스러운 건 대통령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요. 이 사면의 제일 큰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라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선 피할 수 없어 결단을 내린 거라고요.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으로 지지율 4에서 5%포인트 떨어질 거라고도 했다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조 전 대표 사면 확정 뒤 대통령 지지율 총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 브레이크 밟을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조국 TV를 통해 가능한 자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 만납시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왕위로 소이다. 누굴까요? 네,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합성 사진이 아니고요. 정 대표가 그제 에이펙 점검차 경주 갔다가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박물관을 갔나 보군요. 신라시대 천마총 금관인데 쓴 거예요? 국보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겠죠. 이 사진 뒤엔 이런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마총 위에서 제가 카메라를 전시했죠. 착시 현상이 마치 쓴 것처럼 보이게 찍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쓴 왕을 연상케 하는 사진에 온라인은 떠들썩했습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행위다, 왕놀이라면서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거라고요. 정 대표 지지자들은 반면에 뭘 하든 갈라치기냐고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 결국 SNS에서 왕관 사진은 삭제했는데요. 정 대표 측은 기념사진 위치라는 가이드의 조언 듣고 촬영한 걸로 안다면서 의도는 없다고 저희에게 해명했습니다. 뭔가 영린 건드리냐 이런 뜻 같네요.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씬 스틸러들이 있었어요. 네, 무대 위의 후보들만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시선을 가로챈 씬 스틸러들 만나보시죠. 눈길이 가네요. 예. 네, 비교적 낯익은 씬 스틸러도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셀라년 감독관이 나와가
욕법이다. 신랑 잘 본다 욕법이요. 막다이가 전생에 인연이 네, 화환도 보이던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화환 옆에 정청래 대표가 보낸 화환이 보이죠. 악수는 안 해도 화환은 보냈네요. 전당대회 현장에는 이렇게 축하의 화환을 보냈는데 여의도에선 여전히 강공 모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입니다. 참석을 안 해도 주목받는 씬스틸러 전한길 씨도 있죠. 출입 금지당한 탓에 유튜브 라이브로 현장 중계했습니다. 새 지도부 곧 선출될 텐데 여야 정치 잘해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이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선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폭염이 더 심해집니다. 이불 두 겹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기온도 높고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동안 버텨왔던 강원 산간마저 폭염특보로 뒤덮였습니다. 어느덧 서울은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도 27도, 체감 온도는 30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갑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체감 35도고요. 강릉과 대구는 사람 체온 만큼 뜨겁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주 후반에도 중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